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고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거라서 관심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걸 기회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추진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5일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으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해서 5개인데요. 그리고 대구은행이 이번에 시중은행이 되면 이제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하나 더 탄생하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들끼리 경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됐는데 과점체제 속에서 은행들 간에 제대로 된 경쟁이 없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높은데 반대로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은행들이 과도한 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걸로 은행들이 자기들 수익만 쉽게 챙겼다고 본 거고요. 사실 거기서 거기 같은 통신 3사 요금제처럼 대출 상품에서 소비자가 느낄 때 시중은행들이 크게 경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잘 못 받죠. 이게 과점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권에다가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서 기존의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과점체제를 흔들어서 경쟁을 더 부추기겠다는 목적이고요. 쉽게 말해 은행권 문턱을 더 낮춰서 경쟁자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에 발표된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권의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은 이거예요. 은행이 요건만 갖춘다면 기존의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그리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그렇게 승격돼서 전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상 신규 인가 요건을 낮춰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에 신청을 받아서 인가해줬는데 이제는 적절한 자본금과 건전성, 사업 계획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은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던 저축은행 관련 내용인데요. 자료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축은행 간의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실한 저축은행 쉽게 인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한다는 말이 붙어있는 게 의미가 있긴 하네요. 네, 딱 보면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미리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긴 하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같은 대주주가 기존에는 저축은행을 2개까지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축은행 인수합병 제도를 대폭 완화해줘서 인수합병으로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를 해서 저축은행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을 미리 정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사전적이 아니더라도 부실이 터져도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완화해 놓으면 나중에 터지면 여유 있는 데가 빨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도 빨리 수그러뜨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사전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한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저축은행 안정성과 부실 위험이 크지 않냐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번에 나온 정부의 금융권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서 그래 금융권도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 방안을 통해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꼭 효과를 발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쟁 촉진 측면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진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의 진짜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도 좀 보이고요. 맞아요. 숨은 의도만 또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좋게 그렇게 풀어줄 상황이 맞냐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방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에요. 만약에 지금 지역 경제가 엄청 활성화되고 있고 예금도 늘면서 대출도 잘 되고 영업성과도 좋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편에선 시중은행들이 과점체제를 활용해서 과도한 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지방은행에 여력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지방은행을 그냥 지역 경제에 기반한 그런 지방은행으로 남기기엔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 체급을 올려서 싸우게 할 만하기도 하죠. 그쵸. 이럴 땐 판을 더 큰 데로 일부 리그로 넘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시중은행들의 경쟁도 자극할 수 있고 지방은행들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거죠. 브랜드 파워도 키우고 영업망도 넓히고 대출도 더 많이 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면서 이럴 때는 경쟁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방은행의 사정을 보면 영업 무대인 지방경제 축소 현상도 심각하고 지역민들한테도 지방은행의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가계대출 성장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지역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방은행 입장에서 지역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금융여건도 갈수록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행들의 금융체력도 떨어지고 있고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올려준다는 게 이게 과연 지금 타이밍에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방은행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를 벗어나 더 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넓혀준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대구은행이 일부 리그로 더 큰 시장에 나와서 기존의 시중은행들 견제할 수 있게 매기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도 크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기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매기를 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보면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들 사실 이미 고래나 상어 같은 존재입니다. 자산 규모로만 보더라도 비교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허가 난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만큼 전국구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프라 넓힌다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지잖아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영업이 엄청 잘 되고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판 키우면 들어갈 돈도 많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한들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경쟁력이 꼭 갖춰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건 그렇죠. 지방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서 크게 도드라지는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방은행이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중은행하고 경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지금 홈그라운드 영업에서도 점점 시중은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구 진출해서 얼마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은행에 성급한 시중은행 전환 대책이 지방은행에겐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만 실컷 하고 이익을 그만큼 못 낸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춰서 경쟁하다가 부실해지거나 네, 비슷하죠. 그럼 영업점은 많이 안 내고 비용을 줄이면서 온라인에 집중하면요.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네.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만 하더라도 처음에 도입할 땐 다들 시중은행 견제할 수 있는 매기 역할을 할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뚜껑 열어보니까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지금 은행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금하고 대출 비중을 보면 대략 한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매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문턱 낮추면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지방은행이 대구은행 한 곳밖에 없는 게 증명해 주는 것처럼 지방은행한테도 시중은행 전환이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에요. 이미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영업 분야는 하고 있는 거고요. 대구은행이라고 해서 대구에서만 영업하고 부산은행이라고 해서 부산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도에서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방은행은 모든 광역시에서만 영업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만 영업을 안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자기들이 판단해서 돈 안 되는 광역시도 한 군데만 빼고 영업해도 전국적인 영업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시중은행이 되면 은산분리 등 제약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그 은행이 갑자기 매기 역할을 해서 시중은행한테 긴장감을 준다는 것도 좀 억지스럽고
지방은행들도 사실 시중은행 전환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 여력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매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냐는 그런 의구심 가득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그렇긴 하죠. 뭔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경쟁 촉진 이런 거 말고는 별말이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마치 시중은행들 경쟁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적절한 경쟁은 필요한 건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방안이 적절한 대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는 디레버리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부채 문제와 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고금리 상황을 우려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그리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그렇게 올려줌으로써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고 은행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시중에 돈을 더 푸는, 부채를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 방안을 보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이 지금 우리 국내 은행들의 수익 비중이 예대마진, 즉 이자 수익에 치중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방안을 보면 예대마진을 좀 줄이고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하면서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걸 좋은 의미로 보면 대출자들한테 이자 부담 넘기는 걸로 수익을 다 보지 말고 앞으로 이제 은행의 수익을 좀 다변화하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세계적인 경기 상황이나 우리 국내 경제 사정만 보더라도 은행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벌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한테 투자 늘리고 수익을 다변화해서 돈을 벌라는 게 오히려 은행들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당장 지금 전문 투자 기관들도 뭐 해외 부동산이며 어디 투자했다가 수천억 피해를 봤다는 그런 기사들도 쏟아지는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원래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예금은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원금을 지킬 수 있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수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들 매출 늘고 수익 커지면서 국내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막 분주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들한테 수익 다변화하면서 투자 늘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수동적으로 영업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되죠. 네. 그래서 타이밍상 할 거였으면 그럴 때 해야 됐는데 이번 방안이 타이밍상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도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고 하니까요. 네. 당장 국민에게 고금리 부담을 적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한테 예대마진 말고 투자로 돈 버는 비중을 늘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중은행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지금 예비인가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인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경쟁 촉진이 그렇게 급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